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5%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어저께 그쵸? 장 초반에 13%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시가 보세요. 마이너스 1.8%. 자,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많이 걱정들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면 절대 팔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 하락 구간 처음에 나온 거 개인들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댓글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어떻게 10% 떨어지는 걸 개인들이 만드냐? 만약에 장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못 만들죠. 근데 장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1분봉으로 제가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시가 구간에 뭐가 발생합니까? 그렇게 큰 매물 자체가 형성되지 않죠. 그렇죠? 시가에 개인 투자자들이 쫄아서 그냥 딱 시작할 때 여기 보세요. 8시부터 장전 거래가 시작되고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장 시작할 때 보면 어때요? 바로 들어올리죠. 무슨 얘기냐? 이쪽 구간에서 개인들이 무서워서 다 매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체코 원전 관련돼서 뭐 프랑스에서 꼬장 부린 거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꼬장 부리는 것과 안 부리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내 예상이 틀리면 그냥 손절할 건가? 그거 아니라고요.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나올 때 됐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빠져. 한 20% 빠져요. 그러면 20% 빠진 구간에서 뭐가 잘 안 나왔으니까 그냥 매도할 건가? 여기까지 갔더니 다시 2만 원이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너무 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가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움직이고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쵸? 악재 비스무리한 거 를 포함해서 그냥 큰 악재가 나오더라도 먼저 올라간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세력들이 털어먹을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체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래가 적게 터지는 구간에도 보세요. 800억씩, 900억씩, 1000억 가까이씩 이렇게 거래가 터진다고요. 근데 올라갈 때 거래는 1조가 넘습니다. 하루에. 그렇죠? 상승할 때 보면 어때요? 1조 5천억. 그렇죠? 1조 5천억씩 이렇게 거래가 터진단 말이에요. 매집 구간은 이럴 때 나오는 거다. 근데 이 구간이 다 어디예요? 신고가 구간이다. 신고가를 만든 구간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세력들의 움직임, 즉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저께 마찬가지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인들 매수했죠? 900억, 80억. 그렇죠? 거래 대금이 준 만큼 딱 그 정도 나온 겁니다.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 뭐 중요한 내용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체코 원전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거 체코 이거 한수원의 적자로 잡힐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첫 번째.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대우건설하고 합쳐서 8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수주한 물량이. 근데 총 사업비가 26조 원이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예요? 한 60% 정도? 여기는 체코 현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쵸? 대부분의 일을 하고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겠냐고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26조 원이 엄청난 돈이지만 26조 원으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를 했을 때 마진율이 높지 않아요. 그걸 알면서도 왜 수주를 했다? 진출하려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잘 들으세요. 2010년 이후에 탈원전 국가들 지금 다 유턴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 내용인데 이 사람은 유럽 집행위원장이에요. 보세요. 탈원전 1호 국가 이탈리아도 유턴, 원전 재개법안 채택, 일본도 돌아오고 베트남도 돌아온다. 유럽 줄줄이 탈원전서 유턴, 탈탈원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SMR 법인 설립까지 추진한다. 앞으로 짓는 원전은 SMR이 대부분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뭐겠습니까? 2010년 이후에 탈원전 기조를 가면서 특히나 요 내용 보세요. 요거 체크한 내용 하나하나가 원전이거든요. 근데 독일 없죠. 이탈리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럽은 전력을 이렇게 사다 씁니다. 요렇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사다 써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갖고 팝니다. 연결돼 있으니까 국경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전에 대한 부분, 원전을 한 10년 정도 안 하면서 그래 뭐 독일이 어떻고 이탈리아 어떻고 이런 거는 빼고 봅시다. 원전 생태계가 유럽 쪽에서는 없다. 그나마 체코 쪽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뭐가 나왔어요? 프랑스의 EDF가 붙었는데 EDF조차도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를 못했다. 왜 못했을까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유럽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원전 생태계 자체는 10년 이상의 탈원전 기간을 겪으면서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 한번 보자고요. 전 세계에서 배는 사용을 하죠. 근데 조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각 조선사들마다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10년 동안 다 무너졌어요. 여기서 가장 유지하고 있었던 게 한국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의 빅3, 조선 빅3가 다 모여 있죠. 그러면 한국의 조선 빅3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었던 과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대우조선의 양 망해서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려놨고 그 기간 동안 하나그룹이 인수를 해서 하나그룹의 방산 그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시켰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거예요. 삼성중공업, 그쵸? 모회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찢었다가 다시 붙였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전도 이 구조 안에서 유럽 내에서는 동일하다. 근데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만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그리고 이걸 버텨내고 유럽 쪽으로 진출했을 때는 마진을 크게 남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럽 쪽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원전이 부각받기 시작한 건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SMR이에요. SMR. 어디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어떤 부분이 시발점이 됐다? AI. 그쵸? 자, 근데 최근에 관세를 가지고 시장을 뒤흔드는 과정에서 AI 관련된 내용,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 쏙 들어갔어요. 왜?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딥시크 있죠. 중국에는 미국의 반도체, 즉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는 게 통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저사양침 말고는. 이걸 가지고 챗GPT와 비등한 성능의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1월 달에 미증시가 큰 폭의 하락 구간, 단기 하락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겪었죠. 이러면서부터 뭔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이거 AI 투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관세 때린다 그러지. 안 그래도 딥시크로 인해서 취약해져 있는 미증시에서 하락 구간이 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나스닥이 빠지는 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빠진다, 뭐가 빠져요? 삼성전자 빠진다, 관련돼 있는 종목 빠진다. 그러면 관련돼 있는 종목이 빠지면서 코스닥에도 있을 테니까 코스닥도 같이 빠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빠진다? 그럼 미국의 빅테크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 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야, 이거 AI 투자 약간 좀 불안한데 축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가 지금 4월 말 5월 초 되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명확하게 구분을 딱 해줬습니다. AI 유지한다.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 더 늘린다. 메타. 그쵸? 그러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 구간에 들어오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핵심 SMR로 인한 미국 진출 그리고 파트너가 있죠. 어디예요? 뉴스케일 파워. 그쵸? 그러면 이쪽 구간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될 때 주가는 5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그 지금 시작점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체코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다. 그리고 체코 원전 관련돼서는 뭔가 뭐 안 되니까 떨어진다? 만약에 보세요. 체코 원전 돈 별로 안 남아 뭐라고 하죠. 근데 체코 원전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물론 개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만 흔들린 그런 내용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거? 체코 원전 안 되니까 주가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주가가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미래 가치를 반영한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요.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가격에 있다. 이 가격에 있다. 체코 원전이 뭐 되든 안 되든 큰 폭의 등락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여기 미증시가 흔들리는 그 끄트머리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 나온 거 2만 원부터 3만 원까지 또 올라왔잖아요. 몇 프로입니까 이거? 50% 정도 상승 구간 또 나온 거예요. 50% 가까이가. 근데 이만큼 하루에 13% 정도 장중 저가를 찍었는데 이거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돌려세웠죠. 장 전에
9시 전에 나온 그 수급으로 인한 걸 가지고 어떻게 기관들이 그때 뭐 대량의 물량을 넣고 막 합니까?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지는 물량이 호가로 잡힌 거고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돌려 세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체코 원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조건 미국의 SMR이다. 그리고 미국의 SMR은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이에요? AI 때문에 그렇다. AI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타점을 잡을 때가 됐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프랑스가 꼬장부린 그 악재가 적용되는 그 상황에서도 저는 계속, 그쵸? 5월 7일 날 어저께죠. 두산 에너빌리티 몽땅 보유하고 있다. 체코 원전 상관없이 몽땅 보유하면 된다. 타점에 맞춰서 매매해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이만큼 올라왔다. 그리고 고가 수렴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고가 돌파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제 영상을 그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물 소화 과정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돌파하고 뚫어내고 올라가는 거 안 돼요, 안 돼.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20조 전후가 되는데 20조짜리 기업이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 가까이 올라와서 여기서 바로 쉬지 않고 넘어간다? 그 절대 불가능하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맞춰서 타점을 잡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볼게요. 코스닥 강세. 코스피 대형주에 큰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만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한국은 종목 장세가 계속된다. 이 종목 장세가 계속된다는 거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려왔죠. 했던 그대로 진행 중이고, 미증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요.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미증시가 추세적인 하락은 없다. 만약 하락할 경우 미국 시장은 시스템 리스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기까지는 절대 바라지 않는다. 왜? 채권 때문에. 그리고 지지율 때문에.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주도주 위주로 매매 타점 잡아서 매매하면 되고요. 주도주는 동일하여 조선, 방산, 바이오, 원전, 그리고 반도체까지. 자, 지금 방산은 하나 시스템 보유 중이고 몽땅 보유하면 된다. 원전도 두산에너빌리티 보유 중이고 몽땅 보유하면 된다. 제가 이따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제 계좌 오픈해서. 그리고 바이오, 알테오젠 보유 중 몽땅 보유하면 된다. 반도체, 이소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보유 중이고 몽땅 보유하면 된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실시간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그쵸?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린다. 그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단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확인한 이후에 매매한다.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가격 위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데,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 매매한 결과 76% 수익 구간. 언제부터? 단기간에. 왜? 신고가에 매수했으니까. 이 구간을 딱 잡고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부터 사세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확인하고 하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내가 높게 사더라도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런 결과가 60%,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온다면 당연히 신고가 구간을 노려야 되고, 주식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이 구조 내에서 움직인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선도 강합니다.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57%씩 이렇게 수익 나잖아요. 언제 샀어요? 신고가 구간. 이거 1월 달이에요. 그런 결과, 그쵸? 단기간의 수익 구간. 딱 팔고 나서 2월 초에 팔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삼성중공업으로 같은 조선주예요. 순환매는 이렇게 돌아간다. 수익 얼마? 17%. 왜 이렇게 했을까요? 대장주가 있고 대장주가 아닌 후발주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장주를 먼저 매매하고 대장주가 가격 부담을 느껴. 근데 예전처럼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업종 자체, 섹터 자체가 움직이고 미래 성장성을 기반해서 움직이고, 그 첫 번째 단계는 가격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공략했을 때 대장주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 됐을 때 조선주도 업황 개선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게 한화, 오션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다음 종목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삼성중공업을 제가 작년 5월, 7월 달에도 매매 구간을 잡아놨죠. 근데 이때 현대, 마린, 엔진 똑같이 매매했어요. 신고가 삼성중공업 하면서 똑같이 매매한 결과 어때요? 30%씩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 거다. 무슨 얘기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구간 잡은 적이 없어요. 이날에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왜 해요? 신고가 구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간에서 3월 말 4월 초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제가 왜 매도하지 않고 버텼느냐? 이건 시장에 대한 하락이니까.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이 미증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0% 40% 많이는 50% 60%씩 수익을 내는 신고가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수익 구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 어려운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급등락을 하죠. 시장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악재에 대한 부분이든 간에 등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신고가를 만든 종목은 추세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 추세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다. 신고가 구간. 자, 그것만큼 5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함께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 주도주를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